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교정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벚꽃 구경하셨습니까? 아름답죠? 늘 그렇듯이 신일이와 함께 여는 토요일 밤 굉장히 가슴 설레는 그런 날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또 오늘은 뭐가 준비됐는지 알 수 없지만 또 좋은 음식도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다 좋은 날입니다. 근데 이제 한 며칠 전에 비가 좀 내리길래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 벚꽃이 오늘 우리를 안 기다려주고 이렇게 다 져버리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적당하게 어울리는 시를 한 편 찾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좀 시원찮지만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이 낭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면 제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아마 시를 감상하는데 훨씬 더 도움될 것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범령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시인데 제목이 벚꽃이 흩날린다 서러워 마라. 엊그제 많이 온 눈에 찢긴 나무들 상처 생각 못 벗어나 눈발처럼 오늘 벚꽃이 흩날린다 서러워 마라. 사랑이 맺어 벚지가 있는 날 손가락에 실 걸어 꼽은 채 얼굴의 고운 손털 뽑고 분단장에 시집가던 누이 생각하면 길거리에 흩날리는 벚꽃은 차라리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것. 눈물 많은 나도 울지 않는 날 앞길 보이지 않게 날리는 꽃잎과 흐드러지게 맺을 벚지 생각이 교차로에서 엇갈리는 이 봄. 벚꽃이 흩날린다 서러워 마라. 꽃이 시대를 땅에 묻고 흐드러진 열매 맺는 실에 키워 모두가 함께 따는 날을 꿈꾸자. 흩날리는 벚꽃은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앞날을 기약하는 축복일 뿐이니. 어떻습니까? 제가 지은 시는 아니지만 좋죠? 네, 오늘 신일이와 함께 모이는 토요일 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3번째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텐데 늘 그렇듯이 이 강의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특별한 음악 순서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계명문화대학의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이신 이상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주는 같은 학과의 신소연 교수님이십니다. 저에게 주신 제목이 본처녀 그리고 또 하나는 스윙 로우 스윗 체어 이런 제목으로 두 곡을 불러주시겠습니다. 이 음악이 끝나면 곧바로 신일이 선생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아름답게 시작해 주신 이상구 교수님 또 진성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하나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서 참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매우 생망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동시에 송구스러운 마음 정말 더말 필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봄 주말 오후에 사실 훨씬 더 좋은 장소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 얘기한 거 참으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제자들 몇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일 강연 제목이 뭐냐 그러기에 철로역정이라 하면서 그러나 이 철로역정은 이 알려져 있는 좋은 번안에 철로역정에 관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외람되지만은 전 인류가 걸어온 그러한 철로역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뜻을 더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제자가 그 철로역정의 여정이 굉장히 어렵고 길 텐데 시작하기 전에 좀 몸 보살피고 해야 안 되나? 그렇다면은 내일 강연 좀 미루고 아카데미 후마나 가족들 다 모시고 하면 더 찜질방으로 바로 가는 게 제일 낫겠다. 그것도 참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데 모시고 가서 또 결례가 될 뻔해서 다음 제가 현장 답사 한번 하고 그 다음 이제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보다 이제 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바깥에 꽃이 피는데 꽃이 피면 열어놓고 열어놓으면 또 이제 고신의 계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아민 말루트라는 아라비니섬 십자군 전쟁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고 있다가 저 그 독서 수면점을 정말 흔들어 놓은 그런 한 페이지, 2페이지가 있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은 1차 십자군 전쟁 때, 11세기 말입니다. 현대 시리아의 마라라는 도시를 지가군들이 점령했는데, 거기 바지어라는 아랍인 역사학자가 기록하기로는 사흘 만에 사람 10여만 명, 아랍인 10여만 명을 살해했다. 좀 과장된 이야기라고 합니다만, 완전히 이제 십자군들이 아랍인들 살해한 그런 묘사가 있었고, 그 후에 다시 또 같은 시대, 같은 거의 비슷한 그 날에 프랑크로, 그러니까 뭐 서구 사람이죠. 원정 온 서구 사람의 연대기 저작자 라울드의 카행이라는 저작자가 기록한 그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라에서 우리는 이교도 어른들을 크다란 솥에 넣어 삶았다. 또 그들의 아이들은 고챙이에 꿰어 불에 구웠다.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 과장된 얘기 아니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그 당시 십자군 사령관, 마라시를 점령했던 그 사령관이 교황 얼반 2세에게 보고하는 그 보고서 속에 이런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마라에 주둔한 군대에 무시무시한 기근이 엄습하였던 바, 우리는 사라센인들의 시신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이었던 건데요. 또 저를 정말 흔들어 놓은 것은 역시 프랑크 연대기의 알베아 덱스라는 사람이, 우리들은 투르크인들과 사라센인들의 인육을 먹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개조차 먹는 일도 말하지 않았다. 봄철이라고 말씀드린 꼭 피면 여름 기다리고 여름이면 또 보신다고 하는데, 이걸 읽고 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실제로 고민거리였습니다. 더더구나 오늘의 주제가 소위 인류의 철로 역적이라고 할 때 지머리 못 박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알베아 덱스가 그렇게 저주한 개고기까지 생각하는 작자가 이 어불성설이죠. 오만불손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철로 역정도 아니고 소위 전 인류의 철로 역정에 대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지금 오늘 인생은 됐으니까만 드리고 하할까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이 황사가 심해서 아무래도 우리 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한동안 보다 여기에 모시고 일을 진행하지 않겠다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연락을 하겠습니다만, 준비되었기 때문에 저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냥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 사주에 있는 인용문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이 쓴 현상의 첫 문장,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 문학의 철학자, 시인들은 모두 다 산, 안, 이 두 관계의 불가분의 관계를 이해했고, 삶의 전제와 목적이 있다,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겠지만, 특히 고전 시대에는 인간의 삶이 자아와 이웃이나 자연이나 초자연 등 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과의 관계 정립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과제가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존재하나? 살아있나? 내 존재가 타자와 연결이 되나? 내 생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나? 아니면 내가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고, 시간과 공간과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 자체가 무고, 공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말장난같이 느껴지는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인류의 문화적인 철로 역정을 주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큰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너보다 더 강하게 존재하는 나에게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정치문화적 이념이 되고 종교정치적인 신념이 되어 세상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존재에 대한 강박관념 내지는 존재에 대한 필수적인 동반 조건, 전제 조건이 몇만 년 동안이나 지금이나 꼭 같은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경유하며 변천해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러한 생각, 존재에 대한 생각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여건 하에서 모든 생명체 가운데 유독히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유일한 영장류로 성장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고고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케냐 중부 투겐 지역에서 발견된 화석을 근거로 약 600만 년 전에 직립보행 선행인류, 서서 걸어다니는 원시형 인류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후 400만 년이 넘도록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약 160만 년 전에는 6종류의 직립선행 인류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공존하다가 100만 년 전에는 호모 에렉투스라는 선행 인류만이 남게 되고 다른 유형의 직립보행 선행 인류들은 다 멸종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선행 인류 호모 에렉투스의 뇌 용량은 현대인의 뇌 용량 1453제곱센티보다 350 작은 1103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호모 이렉터스가 100만 년, 50만 년 전에 원형 언어 능력을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언어는 약 20만 년 전경이나 개발되었겠으나 호모 에렉투스의 원형 언어는 사냥꾼과 몰입꾼, 달리 표현하면 자와 타자 사이의 단순 의사소통이었으라 추측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언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틀이기 때문에 원형 언어 속에는 이미 상징화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개의 다른 영역을 연결시키는 고리이기 때문에 이 고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해주고 이 연결은 결국 창조행위로 이어지고 이러한 창조행위가 문화로 직결이 됩니다. 그러한 창조행위의 한 예를 신석기 시대, 특히 15,000년 전후 해서 그려진 동물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이나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에는 빙하기 야생 동물들만큼만 아니고 반인 반수 같은 반시화적인 형상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 가지는 부분은 몇몇 동굴에 15,000여 년 전 그려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숨겨져 있다가 1940여 년에 우연히 내 아이들과 개 한 마리가 발견한 라스코 동굴벽에 있는 남아있는 손자국입니다. 손을 동굴벽에 대고 그 위에 붉은 황토색 물감 같은 것을 뿌려 손자국을 남긴 흔적입니다. 동굴벽화를 그린 예술인의 친필 사인으로서 분명한 자아존재의식의 표현이라고 해도 좋지 싶습니다. 손자국의 중요성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그림의 배경입니다. 그것은 머리에 치중한 동물, 냉수 등에 관한 것이지만 결국 나외의 다른 타자, 다른 존재에 관한 것으로서 자연을 그린 것입니다. 둘째는 그 타자, 그 자연을 전제로 나의 손자국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면 자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며 이런 손자국을 통해서 현대인의 유전자와 98.4%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보노모 침팬지라고 해도 생각지도 못할 것 같은 존재에 대한 생각을 신석기인들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상위 영장류와 인류를 구분하는 1.6%의 차이가 인간 신체 구조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인간 분해에 있으리라 추측합니다. 약 5억 년 전에 최초의 파충류와 함께 구뇌가 등장해서 호흡과 맥박 등 신체 기능을 개발한 후 약 2억 년 전에 포유류가 대뇌 피질을 개발하고 그 후 영장류가 대뇌 피질의 한 부분인 심피질을 생성해 되었다고 합니다. 영장류 원인류의 경우에 뇌 용량의 50%를 차지하는 심피질이 인간의 경우는 뇌 용량 8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영장류가 개발하지 못하는 언어도 개발하고 개념도 정립하며 이념도 창조하여 음악과 그림, 시의 창작뿐만 아니고 소위 문화의 충돌까지 유발해내는 것이 뇌의 심피질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심피질의 덕분으로 손자국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그 그림 배경에는 자연이라는 타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손자국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선행 인류의 구성원 인간에게 인간의 존재를 확인하게 해주는 그 자연은 낙원이나 평화스럽고 전원적인 무대는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먹이에 굶주린 맹수들이 깃털 없는 두발 진기보행 동물, 즉 인간을 밤낮 없이 사냥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두렵게는 지진, 화산폭발, 천둥번개 등의 모든 동물들을 잦은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신석기 시대 인간 동물은 나중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현대 인간으로 분류되지만 그들의 삶은 공포의 연속이었을 것이고, 특히 거대한 폭력처럼 느껴지는 자연현상 앞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공포를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즉 거대한 공포 앞에서 인간 자신의 미미한 존재를 확인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거치는 천로역정에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수식하면은 내가 공포를 느낀다, 내가 두려워한다, 내가 경외한다, 고로 존재한다. 티메오, 에르고, 숨. 이랍니다. 인간 존재의 확인 방법으로 인간 존재의 전제가 언제 등장해서 언제까지 효력을 발생하는지는 모르나 그 시작은 아마 동굴벽화 시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동굴벽화 화가의 손바닥 그림 이후의 인간은 그림 다음 단계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문자를 만들어내고 약 5천여 년 전부터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미 화산폭발과 식인맹수들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사회 체계를 지닌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사회 체계가 도시 국가의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인간은 언어의 발달로 인해 상징화의 능력이 대폭 증가함과 동시에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더 이상 단순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에서 벗어나 좀 더 지성적이라고 할 수 있고 추상적인 영역으로 확대 집약되었을 것입니다. 사회체계에서 왕이 등장하고 두려움의 1차적인 대상인 왕을 등장시킨 절대적인 두려움의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티메오 에르고 숨 역시 자연현상과 맹수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벗어나 자연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 정명하게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초월적인 힘 앞에서 두려워하며 복종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록 중의 하나로 고대 수메리아 아카드 지역에서 발굴한 리피디슈타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하무라비 법전보다 150여 년 전인 지금부터 약 1850여 년 전에 제작된 법전으로 서문의 경우의 복종과 생명 보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투의 말씀에 따라 나 엘릴 신의 아들 리피디슈타는 수메르와 아카드의 진정한 정의를 선포하노라. 누구나 나의 일을 허물지 않는 자는 엘릴이 장수의 복을 주고 그 열두를 굽혀오거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늘과 땅의 심판장 우투가 벌하여 근원을 없애리라 합니다.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의 일을 허무는 자는 신이 그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없앤다는 법명입니다. 이러한 수메리아 법전 이후 한 400여 년이 경과한 후에는 구약 성서에 각종 문서가 기록되기 시작하고, 여기에도 여러 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즉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은 멸한다는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멸하고, 만일 인간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또 레위기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서 인간이 여호와에게 청종치 아니하는 죽음보다 더 큰 존재의 방해를 예고하여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시간이 변함에 따라 구약 성서의 언어도 조금씩 순화되어 나타나지만 전하는 내용은 항상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존재, 즉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가시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니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너희들과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라 등의 계명적 경고를 우리가 구약 성서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시대 기원전 한 1500여 년경에 인접할 만했던 그리스에서도 그 지역에 적합한 신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문화권에서도 신에 대한 경외심, 즉 두려움과 복종이 존재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예로 탄탈루스의 신화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탄탈루스 왕은 제우스의 아들로서 리디아 지역 시필루스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신들의 총을 받아서 신들의 만찬과 각종 연회에 초청되어 신의 음료수를 먹고 마시며 식음료를 먹고 마시며 이 지상에서도 번영을 누립니다. 그러나 신들의 총회가 탄탈루스의 교만을 키워 결국 신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 신들의 예지와 상황 판단 능력을 시험하려고 탄탈루스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후에 그 인육을 신들의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그 후 신들을 경건한 죄로 저주받아 지하세계로 추방되고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을 신에 대한 경멸로 대체하는 무도한 죄의 대가로 탄탈루스는 자신의 파멸뿐만 아니고 죄로 인한 저주가 4대 자손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탄탈루스는 자기 아들 펠롭스를 살해하고 손자 아트리우스는 이복 동생을 살해하며 증손자 아가멤논은 자신의 딸을 인간 제물로 바치를 시도했을 뿐만 아니고 자기 아버지 아트리우스와 자기의 사촌 동생 사이에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동생, 조카 이지스터스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탄탈루스의 현손자이며 아가멤논의 아들인 오레스테스는 이지스스와 공범으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어머니 클리탄데스트로를 죽여 모친 살해범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신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존재는 스스로의 파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저주가 구약의 기록대로 자손 3, 4대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경외한다고로 존재한다. 티메오 엘고 숨은 지금까지도 계속된다고 할 수 있으나 기원전 4세기경에는 인류의 철로 역정의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등장하는 이 시대는 도시국가가 거대한 왕국으로 변하면서 통치권을 동반하는 권력이 하늘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하늘의 힘이 왕의 권력 폭력으로 둔갑하게 되고 하늘 신에 대한 경외심이나 복종이 인간 정복자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간 정복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경외하라. 그리면 살려줄 것이다. 즉 너의 존재가 지속될 것이다가 되고 이것은 나를 경외하라. 그러면 존재한다가 될 것이며 결국 내가 정복한다. 그로 내가 존재한다가 됩니다. 내가 정복한다. 그로 존재한다. 윙코 엘고 숨 I conquer, therefore I am 라고 규정할 수 있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알렉산더거나 다리오이거나 진시화이거나 시사이거나 누구나 정복해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정복당해서 파멸당하게 됩니다. 시사인 경우에는 기원전 47년 봄 소아시아를 정복한 후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했노라 유명한 레니 위디 리치는 더 정확하게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했노라 고로 존재했노라 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3년 후에 평생 독재자로 등극한 다음 꼭 한 달 만에 기원전 43년 3월 15일에 살해됨으로써 즉 정복당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사가 죽기 2세기 전인 기원전 3세기 중반부터 2세기 중반까지 약 100여 년 동안 로마와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한 카르타고는 개인뿐만 아니고 자국가의 존재를 위한 상대방의 정복을 위해 양국가가 상호 파멸의 불길 속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를 정복해서 카르타고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멀리 아프리카 해안에서 코끼리까지 10여 마리 동원하여 눈 덮인 피레네 산맥을 넘어 진군한 하니발의 카르타고도 기원전 146년에는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윙코 에고 숨, 티메오가 잘못되었습니다. 윙코 에고 숨, 내가 정복한다고 존재한다의 원칙에 따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르타고의 계획의 시민은 물론이고 카르타고라는 문화, 정치, 군사 국가도 존재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정복한다고 존재한다의 단계는 지금도 진행 중이겠지만은 하나의 문화 공동체가 이 원칙에 의해서 카르타고처럼 사라진 예는 신세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5세기 때 도시국가 텍스코포를 중심으로 세계의 소국가가 동맹을 통해 이루어 나온 아즈텍 제국은 그 당시 신세계에서는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미국 제국의 아테네라고 알려진 텍스코포는 인구 30만을 헤아리는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문화권은 스페인 귀족 에난 코테스가 이끄는 소수의 보병과 수십 마리에 불과한 말이 1521년에 파괴한 것입니다. 황제 목재 수많은 몸값으로 몇 개의 방을 채우는 황금에도 불구하고 처형되었고 아즈텍 제국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못한 예입니다. 같은 지역의 잉카 문화권도 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아즈텍이 망한 지 10년 후 1532년에 피사로가 이끄는 기병 63명과 보병 200여 명이 중심도시 쿠스코 입성해서 황제 아타후알파를 처형하고 태양의 제국 잉카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내가 정복한다고 존재한다의 단계는 중재되면서 다음 단계로 변화합니다. 내가 정복한다는 개념과 가치가 단순한 타인의 생명 정복에서 더 높은 단계로 진화해 온 것 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물리적인 생명 정복에서 타인 및 사회가 제공하는 여건 정복으로 상황이 변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타인 및 사회가 때로는 강압적으로 제공하는 여건 정복이라는 것은 결국 어려운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의 대항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 정복이라는 물리적이고 3차원적인 가치 기준이 역경 정복이라는 정신적이고 다차원적인 가치 기준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민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아우구스투누스의 폐위로 시작해서 콘스탄티노플의 한막으로 막을 내린다고 평가하는 중세에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세 번째 단계는 결론적으로 내가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도 에르고 숨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도 물론 가을 대제 같이 정복을 존재를 연결시키는 황제 정복자들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 징기스칸 같은 공포의 정복자들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서구 중세는 신앙의 시대였고 종교적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서구 문명이 재생할 수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시대에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 캔터버리 대주교인 성 안셀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의 시대에 대표적인 표현 역시 안셀무스의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그래도 인텔리가 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개방한 사람들도 소수에 달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5세기 중반에 서로마 제국이 망할 즈음에는 반 천년이 넘도록 세계 중심이 되어 로마에 남아있는 인구가 15,000명 정도였다고 하니 이는 결국 달서구 신당동 천번지 인구의 4분의 3도 안 되는 인구입니다. 5세기 말에 소위 서구문화는 완전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문화 자체가 소생 불가능한 탈진 상태였고 내부적으로는 제국 변방의 야만인들 특히 헌족이다, 게르만족이다, 고트족이다 등등의 낙찰은 물론이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로마 문화권에서 산재했던 수많은 원전들, 종교, 철학, 문학, 역사 원전들은 이 시대에 모두 완전 소각되어 버리고 오늘 인류가 소장하고 있는 고전 로마 라틴어 원전은 3, 4권에 불과하니 서구 문화가 얼마나 심한 멸망의 폭풍 앞에 가날턱에 깜박이 없는 등장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멸망의 폭풍은 기독교 문화권 외부 변방의 이만인들의 침략, 약탈, 파괴로 인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고 기독교 내부의 오만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500년대 초 동방교회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에 히파치아라는 젊은 미모의 여성 철학자,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히파치아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고전 철학과 현대 수학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그 학문의 성격과 방향이 그 당시 교회 교리와 일치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에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시릴이라는 주교가 건달들을 동원해가지고 히파시아를 살해하고 전복 껍질로 피부를 벗겨낸 후 시신을 길거리 개들에게 머리로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단 문서 창고로 낙인 찍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기독교의 붕괴를 음모하는 장소라고 저주하고 그 명분으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인류의 기록 문화의 보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0여만 권의 두루마리 원전으로 보관되어 오던 인류 문화의 기록들이 잿더미가 되어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방화로 인해 인류 문화재의 상식은 마치 오늘의 기독교가 창세기, 출애굽기, 4대 복음서 등이 없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한두 개의 문화인 종교인 집단이 멸망의 발을 피한 것 같습니다. 540년 격에는 지중해 연안 중심으로 꼽힌 문화의 중심을 벗어나 멀리 LA에 피난 와 있던 소수의 사제들 중 콜롬바라는 사제가 다시 LA를 떠나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 이오나라는 마을에 피난 와 있었고, 그 후 이 해안 마을은 작은 섬입니다만 4세기 동안 켈트 기독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550년경에는 또다시 LA에서 문화의 등잔을 지키던 사제 50여 명이 다시 배를 타고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방황하다가 LA 서해안에서 약 25km 떨어진 지점에 솟아있는 암벽 섬에 착륙해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하게도 야만인들이 이런 곳까지는 파괴의 손을 뻗치지 못했고, 서구 문화는 폭풍선 달리는 외땀성 등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인 사제들은 철저한 신앙심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와 존재 소명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구 문화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사명감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존재 자체였고, 믿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믿기 때문에 가치를 얻은 존재가 다시 편지뿐만 아니고 책을 쓰고, 개인집뿐만 아니고 성전을 짓고, 일상생활품뿐만 아니고 예술품까지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 서구 문화가 이렇게 다시 재생하고 있을 때 7세기 중반경 같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신앙의 기사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보로 생각하는 새로운 문화적 동력이 깊은 신앙과 군사적인 막강한 힘과 정복의 의지를 가지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성장 과정은 끝없는 신학적 논쟁과 갈등 속에서 헤매었으나 이슬람교는 단순 교리로 무장한 막강한 힘과 불가분의 결속력으로 뭉쳐 비교적 짧은 기간인 50여 년 만에 종전 고전 문화권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새로 등장한 이슬람의 문화적 동력 역시 종교에 근거한 신앙이었기에 새 문화권의 존재 이유나 존재 목적이 한결같이 단일신의 단일선지자, 국가 창립자, 최고 통치자에 대한 믿음으로서 철저하게 내가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멸망 후에 서구 기독교 문화는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말세교나 투어 등지를 경유해서 LA 변방으로 피난해 살고 있던 소수의 성직자들에 의해 명령을 이어오다가 약 200년 후 칼 대제가 등극한 후에는 새로운 왕국 신성 로마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로써 서구 문화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의 가치관이 부여한 열정과 의지가 서구 문화를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크레도 에르고 숨의 정신이 새로운 문화의 꽃을 피운 한 예를 프란스 샤프의 성모 성당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9세기 중반에 이미 건립되어 있었던 교회로서 칼 대제 손자 샤르 데보리 왕으로부터 동정녀 마리아가 수태 고집 때 입고 있었던 성의를 봉헌받아 유명해진 샤트르는 그 후 몇 차례의 화재로 인해 재건되어 왔습니다. 12세기에 로마네스크 풍의 대성당 종탑만 남아있을 정도로 완전 소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 마리아의 성의는 돌까지 태운 불길의 화기가 비껴간 듯 원상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분명한 계시로 받아들여졌고 그로부터 50년 동안 오늘의 대성당의 기본 골격이 건립되었습니다. 성당의 대주교와 성직자들뿐만 아니고
귀족과 서민 모두가 믿음으로 결속되어 같이 수레를 끌고 도를 나르며 성당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믿음, 특히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상징이며 사랑과 자비의 중재자 성모 마리아에 대한 믿음이 인간 존재의 인식으로 연결되고 그 믿음이 부여하는 인간 존재의 가치가 새로운 문화 장발로 연결되어진 역사적인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샤트르 성당 이전에는 어느 성당도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성당은 없었지만 그 후에는 파리의 노트르담뿐만 아니고 아미아, 부엔, 림 등 여러 프랑스의 대성당들이 거의 모두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되었습니다. 샤트르 대성당은 중세를 경계하면서 특히 1096년부터 200여 년 동안 7, 8차에 걸쳐 진행된 십자군 전쟁의 경험을 통해 성모 마리아 참여에 본당 체험됐을 뿐만 아니고 고전 그리스 문화, 특히 플라톤 철학 연구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 중에서도 전 우주를 하나의 측정 가능한 조화의 체계로 설명하는 반신비적이라고 할지 티메우스에 근거한 철학 연구의 중심지였기에 성당 건축도 정교한 기하학적 초월적 작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면 출입구 3개 중심으로 새겨진 석상 조각들은 모두 고전 그리스풍으로 단순함과 정교함을 표현의 기준과 도구로 삼아 고전 그리스 철학자들과 석유 기독교의 성자, 왕비들의 형상을 담았습니다. 이 성당에서 서구의 수도사 학자들이 처음으로 고전 그리스의 철학을 진지하게 접하게 되고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샤트르의 신앙과 학문성이 기독교의 천사학자 독토 엔젤리쿠스라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출생시켰다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샤트르 대성당은 건축예술 작품으로도 높이 평가받아 많은 건축예술사학자들이 샤트르를 이 세상에서 지붕 덮인 공간 중 제일 아름다운 공간 2개 중에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는 존재한다. 그래도 에고스의 세 번째 단계를 이미 넘어 네 번째 성장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는 노인을 세 번째 단계가 미리 내포하고 있은 듯 합니다. 그래도 에고스의 힘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대적자 신앙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 모여져 있었고 그 중에서 소크라테스 시대 동시대 선배가 되는 프로타고라스를 발견하게 되는데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모든 사물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의 척도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철학자입니다. 인간이 모든 사물의 척도라는 생각은 믿음의 시대를 지나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예고하는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세기의 신앙인들이 기원전 5세기의 철학자를 경유해서 17세기의 데카르트로 넘어온 셈입니다. 데카르트의 내가 생각한다 앞으로 존재한다. 그 유명한 코기토 에르고 숨, 이것이 인류의 네 번째 성장 단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성적으로 의심하지만 의심한다는 사실만은 의심할 수 없고 또한 의심하는 한, 즉 생각하는 한 나는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존재의 가치를 생성해낸 것입니다. 그 생각, 그 사고가 데카르트의 17세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카르트는 철저한 기독교 철학자였고 따라서 모든 진리, 영원한 형이사학적 진리에서부터 인간 사고의 법칙과 자연과학적 수체 원리에 이르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 성장 과정에서 인류는 인간 사고 중에 이성적 사고, 즉 자연과학적 논리를 제일 중시하게 됩니다. 인간의 논리적 사고성, 합리적 이성이 모든 사물의 척도처럼 등장하고 인간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17세기는 통상 천재의 세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재 세계의 국가 중에서는 유독히 네덜란드와 영국에 많은 천재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예술적 이성 분야에서는 조소적인 유화의 대가 루벤스, 미술 종교의 경제같이 승화시킨 렘브란트, 그림으로 빛을 재발견한 vermeer뿐만 아니고 자연과학적 이성 영역에서는 현미경을 발명하고 미생물을 발견한 레베누, 빛의 파동수를 주장하고 추시개까지 만든 호이겐스, 빛의 꿀철 법칙을 연구한 데카르트, 미적분의 기초 원리를 발견한 라이브니츠, 유대인계 철학자로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직도 사용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있으면서
네덜란드의 아마 가장 위대한 철학자뿐만 아니고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정교한 렌즈 제조자가 된 스피노자 등 많은 천재들이 네덜란드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영국에는 자연과학자뿐만 아니고 오늘 이야기하는 존 번연, 과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보일, 현대경 완성자 후, 기하학자, 천문학자, 기하학적 건축 설계자 웬, 대성의 발휘자 헨리, 천체 수학적 원리를 적용한 뉴턴 등이 왕립학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재들이 인간의 자연과학적, 논리적, 이성적 사고를 존재의 전제와 도구로 사용하여 대우주를 방정식으로 정리하고 모든 물체를 분해하며 물체 간의 관계를 정리해 나감으로써 인간의 이성을 척도로 삼아 또 다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성적 사고와 존재적 가치의 관계는 결국 코기토 엘고슨 내가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는 수식으로 귀결됩니다. 인간의 이성적 사고가 모든 사물의 실질적인 척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사물의 척도가 되고 이성의 인간이 척도가 되어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기준과 척도가 되어버린 이성적 지성의 진로는 자연과학적 이성에서 사회과학적 합리성으로 확장 연결되어 1세기 이후 18세기에는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19세기에 와서는 각종 무혈, 유혈 혁명 및 사회변화로 이어졌으며 20세기에는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현대로 들어오는 길모어로서의 19세기는 모든 사물의 척도인 인간적 사고, 이성적 지성의 진로에 논리적이면서 동시에 돌인변이적인 양상이 발생합니다. 사고가 척도가 되어 사물의 본성까지 바꿔놓는 예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미술의 소위 입체주의에서는 사물 자체를 분해해서 물체의 본성, 3차원적이고 시간적인 존재 양상을 파괴하다시피 한 예로부터 다른 문해사 조리에서는 사물의 기본 기능을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예로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찻잔 내면 전체에 더러운 진성틀을 발라놓음으로써 찻잔의 기능을 완전 파괴하는 일이나 망치를 유리로 만드는 일 등 흔하다겠습니다. 시문학에서도 시의 정서들이고 음악적인 본질을 완전 무시하는 생각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예로 모건의 나그네를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참 아름다운 서정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바퀴를 운운하면서 인간과 문화와 자연이 정말 한 폭의 그림이 되어서 서서히 조화롭게 변천해 나가는 그 과정을 시로, 그림, 서정시입니다. 이것을 언어와 음악으로서 읽는 것이 서정시를 읽는 방법인데 20세기 하반에 와서는 이런 시를, 서정시를 읽는 방법이 역시 달라집니다. 땅! 라고! 건, 소, 밀, 결을, 구름, 달, 가득, 지, 가느나, 그네. 이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서정적인 성격은 다 파괴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시 읽는 방법을 그렇게 또 개발해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이성적인 지성이 가져온 이 역설적인 한 면을 이 시가 나타내준다고 하겠습니다. 교심과학의 만물의 척도인 이성적 지성이 형이상학적인 가치도 파괴하고 신적인 존재도 파멸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니체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지성이 조작해내는 생각, 사상, 이념 하나가 모든 사물의 척도가 되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예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소위 현대적 지성인입니다. 가난에 시달리지만은 모든 것은 생각에 달렸다는 신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치는 전락도주의는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늙은 기생충이고 심하게는 흡혈입니다. 불필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전통적이거나 윤리적 틀에서 빠져나온 이성적 지성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까지 살해할 수 있는 논리성을 가지면서 그 아이디어 하나를 위해 노인을 살해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역설적인 진료는 20세기에도 계속되어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나 존재는 파미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간디오의 작품 중에 봄이라는 극작품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체코 어느 산골에 있는 여관입니다. 모두 두 사람이 여관을 운영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유일한 목적은 오래전에 돈 벌어서 즐거웠다고 떠난 아들을 찾아서 쓰기 위함입니다. 아들을 찾아서 양집하는 곳에 집 한 채 지어놓고 아들과 사는 것이 이 모녀의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돈 모으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수수께끼를 죽이고 돈을 훔치는 것입니다. 살인을 해도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한 이유는 살인을 가능하게 하고 수용하는 아이디어, 즉 돈 모아서 아들을 찾아 떠난다는 지상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에 어느 부유한 청년이 추석하게 됩니다. 이 청년 역시 밤중에 살해당합니다. 모녀는 청년이 지녔던 엄청난 돈을 훔치고 이제는 음침한 산골 마을을 떠나 아들을 찾아 양지바은 마을을 향해 떠날 수 있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한 젊은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여관으로 오고 어제 저녁에 투숙한 자기 남편을 찾으면서 파멸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살해된 청년은 옛날 집을 떠나 대가부가 되어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찾아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어머니는 목매에 자살하고 누이는 우물에 부신 자살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성적 지성이 빚어낼 수 있는 존재 역설에 온 것입니다. 사고, 사상, 이념 등 생각이라는 가치, 뒤틀 없는 직립보원 동물이 개발해낸 지고지상의 존재적 가치가 논리적으로 귀결시킨 존재적 공허이고 실존적 파멸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가치관에 가진 결론으로서 생각 자체를 파괴시키는 자가당착의 최종 여기에 이런 것입니다. 코기토 에고스의 인간적인 교만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자가당착이 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또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파멸한다는 역설, 미덕수와 압술금이라고 하는 이 역설에 달합니다. 생각을 근거로 하는 존재, 생각을 근거로 생각하는 존재 및 모든 가치를 역설적인 일은 지금도 파괴하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온 세계 가치관을 뒤엎어놓은 9/11 테러 사태는 하나의 결정적인 예입니다. 하나의 생각, 즉 이성적 지성의 한 결론이 모든 생각, 스스로의 존재를 포함한 모든 지성적 이성의 존재를 파멸시키는 역설적인 논리의 최종역에 도착한 것입니다. 코기토 에고스미 말이란 긴 여정 끝에 이제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KTX 안내자로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나 어디로? 구마리 소민에 이 인간 얼마나 어디로 갈래? 아직 남아있습니다. 코기토 에고스미를 넘어서 새로운 각오로 진입해야 할 5번째 단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고 그것은 내가 뭐 한다고로 존재한다 일터인데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는 저는 답이 없고 그만 본속들이 답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 여기서 하차 싶고 여러분들 구하시는 게 답을 하나 주셔야 오늘의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경멸한다고도 존재한다. 내가 정복한다고도 존재한다. 내가 믿는다고도 존재한다. 내가 생각한다고도 존재한다. 이 네 번째 철로역정의 단계에 마지막에 도착했는데 5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한다고도 존재한다 해야 될지 정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에 들어가는 우리들로서는 그 머리에 두어야 할 생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논리적인 자가당성에 도착해버린 것입니다. 오해가 그
절실한 파멸성을 잘 예고해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해야 됩니다만 무슨 안이 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신문 조선일보 가보니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사뮤엘 베켓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자가 무슨 생각을 썼는지 모르지만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존재하는 한 기다린다. 아마 고도를 기다리며 그 작품 연상에 두고 기억하면서 그 문장을 쓴 것 같은데 존재하는 한 기다린다. 그것도 하나 대하면 되겠죠. 이제 다 해봤으니까 내가 기다린다. 고로 존재한다. 라틴어로 마네오, 에고 숨, I wait. Therefore I am, I exis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또 다른 안도 있을 겁니다. 제가 빨리 내려갈 수 있도록 답안을 주소. 계속 전개하시면 됩니다. 계속 존재하는 한 기다린다. 다른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다 해봤으니까 단순히 기다린다는 것도 무한 같아요. 사르트르의 작품 중에 출구폐쇄라는 작품 기억하실 겁니다. 내용 아무도 없습니다. 서너 사람 방 안에 앉아가지고 출구폐쇄된 이런 공간에서 창문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 출구가 없는 공간에서 그냥 기다리면서 서로 정말 지루한 이야기 나누는 그것을 끝이 납니다. 무모한 지루함. 그 외에 다른 예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방문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나. 사랑한다. 어?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것도 좋겠습니다. 그는 무엇을? 내 존재를, 창조된 우주를, 내 가족을, 그것도 좋겠죠. 더 포괄적으로 또 다른 가능성은 이 봉사의 개념이 인류에 들어왔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나 외에 다른 존재, 타자를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이제 뭐 정복도 해봤고 뭐 그 앞에 벌벌 기어도 봤고 내가 잘 믿는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자랑도 해봤고 내 지성이 비상하다고 애만하게 생각을 해봤고 이제는 이론도 연설도 다 때려치우고 그래서 말없이 그래서 봉사는 테레사 수녀 같은 내가 봉사한다 할 때 거기에 존재의 가치가 형성될 수 있을지 또 불가능하면은 사랑한다 그것도 가능하고 그냥 기다리는 그것도 가능하지 싶습니다만 또한 9, 11일 테러 이후에는 이제는 그 전까지는 니 죽고 내 살자였어. 근데 그때부터는 니 죽고 내 죽자 할 때는 뭐 답이 없죠, 이제. 밥다는 공목이. 이런 인류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봉사가 답이 될 수 있을지, 기다림이 될 수 있을지, 사랑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특히 제자 가르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답을 제시하시든 제자들로 하여금 답을 만들게 하시든 뭐 해주셔야 되시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이것으로서 마치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내려가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잠깐만 좀 서 계십시오. 물론 뭐 종교적으로 보면은 중세 수도성이나 뭐 혹은 또 현대 수도성이나 불교 수도성 같이 동굴에 들어가서 초월, 해탈 이런 것을 갈구하는 구도자들이 있을 겁니다만 그것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이
행동으로 자기 탈을 벗어나는, 자기 스스로를 초월하는, 역시 같은 예입니다만은 테레사 수녀 같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 방향은 그런 방향이 어쩌지 않을까 상당히 고귀한 가치라고는 생각합니다. 앞에 젊은 분들만 계시는데 답이 없어요. 바라는 게 있을 텐데. 우리 기성사회인들 대부분인데 만들어온 이 코락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치. 이제 그것을 찾는 하나의 길로서 이런 단계를 거친 겁니다. 존재 근원은 이 우리 강연의 제목 자체가 암시하듯이고요. 철로역정이라는 그 작품 자체는 크리스찬이라는 한 개인이 여러 역경을 거칩니다. 그 책의 구성도 서론에서 1부 19장, 2부 13장, 통합 33장, 단테 신곡기에 가시죠. 33칸투로 형성되어 있는 단테의 철로역정을 염두에 두고 선긋한 번양의 철로역정이기 때문에 근원은 다시 본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끝이다. 근원이고 목적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제목의 의미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우리가 정말 창조주 끝에 진정한 말씀 나를 비울 때 하늘이 있을 때는 성이 있을 수 있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나를 비운다는 그 개념도 내가 나에서 벗어난다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하고 그 가치하고를 즉 이 봉사의 가치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비운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존재, 그것이 뭐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근데 봉사에서는 성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섬기고 그거는 아마 온전히 어떤 의지가 소멸됩니다. 온전히 어떤 순종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 단어를 그 단계로 찾아서 해야 된다면은 영어에 serve라는 게 있죠. 서비스, serve. 거기에 라틴어 형이 servio, I serve, therefore I exist. 우리말로 억지로 번역하라 그러면은 내가 봉사적으로 존재한다가 되겠지만은 그 원어의 말뜻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헌신적인 이 행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식탁에서 수업하는 그것도 수업입니다. 겸손과 양보는 나타나는 양상이 되어야 그 가치가 있고 그것을 동기로 삼아버리면 다시 설마는 이제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봉사한다고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론 연설 다 집어치우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생명이나 존재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는 또 별도의 문제지만 그만하시죠. 뭐 총회를 해야 되나. 좋은 답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이든 뭐 좀 연락해 주시고 저도 사실 답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아카데미아라는 이름을 붙인 이 단체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느끼긴 합니다.
예, 한 분 더 계시네요. 봉사라는 게 어느 특정 조계에서만 하는 게 봉사가 아니고 사람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할 수 있고 조계에서 말씀드려서 정말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을 피워서 봉사하시는데 말을 피우면 봉사할 말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봉사할 말도 없어지지 최종적인 봉사란 말이 없어질 때까지 염두에 두고 사단법인을 만드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아카데미아 휴먼합니다. 사회 사단체에 공식에 들어있습니다. 꼭 가입하신 분께서는 예, 우리 강연하신 선생님께 박수로서 감사해 주십니다. 이 방금 질문을 가장하고 한 분이 지금 아카데미 후마나이 단체 선전을 하셨는데, 조금 이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제가 말씀하는 동안 잠깐 좀 준비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디, 뒤에 발생. 공지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임시총회를 좀 짧게나마 좀 해야만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창립총회를 한 후에 대구시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필요한 절차들이 있어서 오늘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강연 내용도 그러하거니와 그걸 또 명문화 시켜서 법조문을 만든 것도 우리 실제로 아카데미 후마나가 앞으로 나갈 길이 어디냐. 그저 단체로서 정치단체도 있을 터이고 이런저런 단체 많은 터인데, 오늘 하나의 강의 주제로서 봉사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이 단체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가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임시총회는 회장이신 신미리 선생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성원 확인과 한국의 순서를 좀 진행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임시총회를 개막이 되었습니다. 성원은 현재 112명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적인은 128명 또 이제 충분한 수가 모였기 때문에 대회를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그 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지난번에 검토해 주신 우리의 정관을 이 사당법인 등록에 적합한 정관으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그동안 몇 분께서 아주 심도 있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맡으신 점검위원들은 강영욱, 김익환, 윤태원, 김한수 선생님들이신데 이 시간에는 김익환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한 정관 변경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중심, 총회 중심으로 임원 선임 문제도 종전 우리 창립총회 때는 가령 우리 대표인 회장님도 총회에서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화시켜서 회원들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모든 임원을 총회에서 다 선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이분인가 참석하셨습니다만 나중에 참석하시기 어릴 때는 서면으로 참석하시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자. 그 다음에 종전 창립 총회 때 이 의사를 우리가 반영을 하자. 대구 이제 이 지역사회에 하는 것을 대구 지역보다는 좀 더 광역화시켜서 요새 대구 경북 한다면 대구 경북으로 이렇게 좀 바꾸자. 그 다음에 이 또 투명성을 좀 더 좀 제고하자.
그래서 회의록이나 또 이사회 총회 회의록 작성 그것도 정관에 상세하게 반영을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단 중심이니까 사단성에 충실하자. 그래서 임원의 해임 문제도 그것도 종전에는 명확히 규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임원은 아웃시키자 그런 등등 이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 정권위원들이 토론을 하고 해서 방금 회원님들 보시는 대로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자로 쓰여진 부분, 저 부분이 이제 개정안이고 종전 저것은 우리 왼쪽에 있는 까만 글자는 참여총회대의 안입니다. 그래서 5조부터 시작해서 6조 천천히 읽어볼 수 있게 천천히 보시면서 쭉 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원칙을 이렇게 정해갖고 우리가 좀 더 충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인쇄해서 다 나눠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권위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안을 만들면서 미처 준비를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 안이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인쇄물로 만들어서 회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기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2조 같은 방금 12조입니까? 조금 밑으로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임원의 선임에 아까 말씀드린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임원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포함됩니다. 종전에는 종전 우리 통과된 것은 승인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선임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종전에는 선임을 하고 총회에서 승인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총회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해임 문제도 이렇게 규정을 했고, 자격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직무, 요것만 종전하고 거의 같습니다만은, 대구시가 바라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허가를 잘 해주겠다 해서, 우리 거기서 좀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 주시고, 회장의 직무 대행, 이 부분은 이제 유보시에 어떻게, 지금 우리 회장님 건강하시고, 아직 다십니다만은, 법은 다 잘 정해놔야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넘어가시고, 의결사항, 저것도 대구시가 바라는 대로, 그 다음에 구분 소집, 저것도 그렇고, 거의 이 대구시가 바라는 거기 따라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 같은 경우에, 우리 제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회원 간에 유대관계가 강하지 않으면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회원들이 늘어나면은 저런 부분은 다시 우리가 또 손을 봐서 개의를 해서 총회가 쉽게 개의가 되도록 앞으로 과제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구시가 바라는 바라서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사유, 회의록을 아까 말씀드리도록 회의록 작성을 해서 참석한 이사 중에서 회장님이 어떤 이사 보고 회의록 작성 이사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 의결 정족수, 정책 사유, 이건 이제 자기의 결정에 관한 것을 자기 참여한다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했습니다. 이사회, 그 다음에 이 서면 대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나중에 이 보고를 차기 이사에서 보고를 하게 해서 회장의 전행, 그래서 견제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 다음에 쭉 또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국, 우리 지금 살림이 지금은 단순합니다만 앞으로 살림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서 사무국을 둬야 되겠다. 이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님이 임명이 아니고 임명입니다. 다른 데는 임명되어 있습니다만 임명은 아웃도어 회장님이 하실 수 있게 사무국장은 이사가 이런 쪽으로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의 구분이나 기본재산 처분 이런 부분은 우리 강 교수님께서
대구시하고 이 허가 절차에 맡아서 하십니다만 접촉을 하면서 바라는 대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대체로 재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감사 두 분이 계십니다만 연 2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되고 우리 감사님 한 분은 또 공회계사시니까 또 한 분은 변호사시고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무보수로 하자. 그러나 다만 이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거는 하자. 그래서 지금 현 초창기에 회의 그 부담을, 경상 부담을 줄이자. 그런 취지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용 규정, 저런 것은 이제 늘상 있는, 또 회사는 우리가 언젠가 뭐 해산의 날이 온다면은 재산 관계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도 주민법 내지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정관의 변경은 두 가지 방법을, 하나는 이사를 해서 또 하나는 회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이렇게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감독관 승인 간청의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넘겨 주시고요. 그다음 부칙은 법적으로 지금 현재 아직 법인 설립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는 후만하는 정식으로 출범은 법적으로 안 했는데 이미 항의를 하고 돛을 달고 회장님 강의를 듣고 우리 박수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소급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이 정관이 회칙이 통과되면 다 합법화하는 그런 걸로서 등기한 날부터 시행을 하지만은 앞으로 시행이 되지만은 부칙 3조에 보면은 이 설립단체의 임원 그것은 지금 이 정관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 시행 당시 발기나 또 우리가 지금 회장님 하시고 계신 이 모든 것 임원들이 한 것은 정관에 의한 것이다. 2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립회원, 우리 창립회원, 지금 앉아계신 회원님들 다 우리 창립회원입니다만은, 이 정관에 뒤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저번 창립 총회할 때 우리가 회원, 등기하기 위해서, 허가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써내셨죠. 이게 후마나 역사에 한 페이지로 남겨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립자의 기념날인,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이렇게 나옵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회장님 강의 요구를 너무 이 법률을 따서 지구가 돼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사항 계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요게 우리 회칙에 따라서 이사회가 정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권위원들이 만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원칙을 도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이 안을 회원인 제가 동의안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회장님 봐주시죠. 제 1조 한 번 더 말씀해 예. 주십시오. 1조로, 예. 제일 1조가 명칭에, 요 부분은 문화교류단체로서 아카데미아 후마나로 칭하고 로마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산에 예. 갔다 와서 복장이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1조는 이 단체의 지향점인데 예. 문화 교류만으로 국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넓게 볼 때는 교육이 문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름 그대로 아카데미아를 지향한다면 예. 문화 교류라는 걸로 국한시키지 말고 예. 이 법인은 교육 및 문화 단체로서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4조의 사업을 광범하게 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조를 문화교류단체로 그러면 문화교류로 좁혀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 교육 및 문화단체로서 예. 그렇게 하기를 예. 제가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좀 동의를 정식으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의장이 아니니까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휘사항이 없습니까? 하고 말씀드릴 때 해주시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저도 우리 박영규 회원님이 왔으면 아주 공감이 갑니다. 그랬으면, 그런데 대구시가 저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대구시에
담당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문화재를 하면은 A 직원이, 교육하면 B 직원이, 사회하면 C 직원이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끼가 넣어야 돼요. 그래서 명칭이나 저것을 이렇게 해달라. 우리 강 교수님하고 대구시 당국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처음에 했던 거 다양하게 의욕도 많으니까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가 바르면 우리 허가받기 위해서 일단 정관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저렇게 했습니다만 목적에는 그 외에 문화교류 있고 또 이제 그 밑에 사업에 보면은 강연, 토론, 문화답사 지원, 출판 이런 기타, 특히 기타 본의 목적에 이렇게 숨겨진 코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좀 전에 작년 이렇게 해왔던 그대로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 그 코드에 맞추다 보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하고 우리 정권위원회를 대표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설명이시고 예. 이제 회장이 회의를 진행.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대구시 쪽에서는 쉽게 이 허가를 내주겠다 해서 대구시하고 조율이 돼갖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대구처럼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 두 분의 그 변호사님을 포함한 정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액면 그대로 정말 순수하고 유익한 일을 할 때에 이 구청이든 시청이든 어디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대로 어떤 틀이 있어서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제한을 갖고 있다는 그런 설명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조 목적란에 이 아카데미아 후마나 하는 이것이 지역 개념이 아닙니다. 모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대구 경북 지역이라는 그 한 지역 개념을 두었기 때문에 이 원래의 아카데미아 후마니아 하는 여기에 입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서는 대구 경북이라는 말을 빼고 문화 교육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스스로 저렇게 자신 잡아가는 무기가 들어가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가 경계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단 대구시에 우리가 단체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구 경북 아니고 하면은 중앙부처에 문화공업부에 등록을 해야 될지도 관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원 같으면 아무 법원에 재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소장, 고소장 내놓으면 수성서에 내야 될지 납부서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의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라는 게 무슨 기능 그게 있느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회가 출범하면은 아마도 대구시에도 물론 감독을 받고 대구시의 재정 지원도 받고 이럽니다. 그러니 저도 넣으라. 그래서 우리도 저런 하기 싫은데 유니버시아를 하고 싶은데 저런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우리의 제일 중요한 정체성에 관련되는 일조에서 교육 및 문화단체로서 그런데 교육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활동 범위를 문화교류로 한다면 뒤에 사조의 사항을 다 포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대구시하고 절충을 해서라도 그것은 여기에서 위임을 하면 대구시하고 합의만 되면 그렇게 고치는 걸로 이 총회에서 위임을 하면 다시 총회가 안 모여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꼭 들어갈 필요를
제가 다시 강조를 하고 위임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제가 교육을 넣기로 동의를 합니다. 네, 하신 동의의 내용은 일조의 명칭을 문화교류단체로서 하는 것을 교육 및 문화단체로서로 바꾸되 감독관청인 대구시청의 허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그 개정의 정권을 회장단에게 위임하면서 그 뜻을 동의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제가 그 시청에 직접 갔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면은 각 담당 부서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빨리 내는 그러한 측면에서 예를 들어 예술은 예술과 문화는 문화하고 진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근간에 건드리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자부수준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화라든지 그런 아직 교육도 그러한 그 맥락에서 마찬가지인데 그 근간을 건드리지 않는 자부수준이라든지 문맥 수준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정권을 우리 그 회장님한테 위임하는 걸로 해가지고 동의안을 수준 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그 뜻을 포함하셔도 되겠죠. 예. 수정 동의안은 이것뿐만 아니고 일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의 기본 성격을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부수준 같은 것은 위임하자는 것을 포함한 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노력해보고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관청에서는 자기네들의 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그 틀에 맞춰서 하고 시간이 경향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걸 회의로 받아들이고 아니고 제가 여기 같이 그럼 뜻을 같이 하니까 예 동의안으로 그냥 포함시켜서 동의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성 있습니까? 예, 재성 있습니다. 가심히 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장님 하나 여쭤보면 예. 아까 총회 대회 정족수를 계절개혁 과반수로 한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서면 출석도 말씀하셨는데 이 회의의 진행 과정이 아마 회의록에 남으실 겁니다. 그래서 서면 출석의 그 법적 효력의 한계가 어떤지 출석만 인정하는 건지 가결법도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제가 성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어색한 것이 뭐냐면은 이 내용을 전부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제안 설명하신 분이 그 발의를 하는 것은 기록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회의 진행법으로는요. 그래서 그것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통과된 총회 그 회의로 그래서 저 총회 정관안에 따르면은 이사회에서 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은 이사회 안입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내는 안이 제 개인적인 안이고 그런데 그 이사회 안을 우리 의장님 계신데 제가 이제 안을 동의를 해야 회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면 출석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선 이 출석은 이 서면 위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 위임장을 만들어서 누구누구한테 출석을 위임하겠습니다 하는 위임장을 총회 시작 전에 의장한테, 회장님한테 집행부에 제출을 하면은, 그러면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현 출석, 실제로 출석한 인원과 서면으로 출석한 인원, 위임장 세죠. 그렇게 해서 그것 합친 것이 우리 제도 정부의 과반수가 되면은 계기가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럼 의결권 행사는 어떠냐? 의결권 행사는 현재 출석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 사람의 정신은 와서 서로 오늘 방금처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개의 발의가 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서면으로 해서 그 서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토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동의한다 하는 것은 마치 주식회사 주주처럼 주식 수익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건 사람의 성격에는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변협이나 대구변협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권인들끼리 의논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인원은 어떻게 되느냐. 서면으로 한 사람들은 출석으로 간주될 뿐이지, 도와줄 뿐이지 출석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출석 과반수 이러면은 서면 위임은 혹시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다가 화장실 가신 분 어떻습니까? 회의하기 전에 수 세야죠. 현재 있는 분. 그 다음에 그러면 개의할 때는 제재 과반수가 됐는데 위임장 출석, 그 다음에 출석한 사람 됐는데 또 집에 가버리고 전화걸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족수 얼마 번목해서 개의가 됐다 하면은 표의 선언까지 회는 이제 유효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회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결권은 그런 식으로 행사됩니다. 충분히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또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단법인을 발족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회원 여러분들이 보완해 주셔서 잘 이끌어 주시는 큰 문제가 없으시 싶습니다. 지난번 소위 첫 번째 창립총회 때 총회에서 다 인정해 주신 임원 선출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 선임입니다. 다만 그때는 이사 전원을 4년 임기로 했었는데 사단법인 규정에 따라서 반수는 2년, 나머지 반은 4년 이렇게 해서 반반이 교체하도록 조정한 그 안입니다. 한번 승인해 주셨으니까 또 해주시겠죠. 이것도 동의 재청해서 결정을 해야 된답니다. 진행되는 거 보면서 이사 수도 늘리고 물론 가능합니다. 우선 빨리 승을 받기 위해서. 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제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제안 설명자가 동의하는 것은 법으로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동의안이 통과된 걸로 저는 그렇게 바꾸어 이해하겠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총회 때에 이미 과정을 겪은 것은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이사선임, 임원선임을 수용하자는 동의 아닙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 있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면 가부 묻겠습니다. 가신대 하십시오. 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네, 임원 선출 승인해 주셨습니다. 다음만큼 사업 승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보실 수 있도록 천천히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관의 명신대로 교육사업, 문화사업, 교류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경비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이든 예산이든 특별한 또 불필요한 낭비 구조 없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서면으로 시가 요청하기 때문에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우선 사업 성명부터 예. 몽고대인데 몽골 문화 사업. 몽고가 아니고 몽골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몰골이 아니죠. 몽골. 예, 몽골을 몽골로 바꾸겠습니다. 네. 아까 들어오셔 주신 쪽지에는 8월로 되어 있거든요. 7월로 되어 있어요. 곧 세게 아니기 때문에. 아, 몽골 말씀입니까? 문화탐방 7월, 8월로 수정하겠습니다. 8월이죠? 네. 첫 번째 행사 4월 29일입니다. 성서 문제관에서 폴란드 음악 중심으로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단 예산도 추측 가능한 여러 가지 행사를 최대한으로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다 쓰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선 사업부터 보시고 주실 말씀 계시면 주시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선생님 말씀을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도 동의 재청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로 해주시고 재청 예, 그렇습니다. 가심 이해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사업 승인해 주셨습니다. 뒤에 사업을 동반하는 예산 승인도 고려하시고 같은 정신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예산 집행 같은 것을 소수의 이사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특별한 걱정은 안 하시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했습니다. 재정했습니다. 가심이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산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기타 사항으로 몇 가지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선 운영위원들, 실질적인 일을 추진하는 또 총회 보고할 내용들을 준비하는 운영위원들
임명이 되었으나 추가로 강은혜 선생, 김판희 선생, 홍수은희 선생 세 분을 임명을 하고 또 회의 사무국 지금은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도와서 일할 상임간사를 김경미 선생으로 하고 또 간사를 구선희, 허정윤 두 분생으로 임명을 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외에 제가 드릴 말씀 다 했는데 달리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처음 생각은 강연하는 강연하고 총회를 1시간 내에 다 마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1시간 50분이나 되어버렸습니다. 해외도 좋겠습니까? 예. 총회 이로써 마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이성원 교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간과 장소 기억하셨다가 다음 모임을 이것으로 기억하시고 그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식구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져가지고 회의를 혹은 이런 강연회를 마치고 한꺼번에 다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그라츠의 이 카페에다가 저희들이 빌려서 이런저런 음식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음식도 드시고 또 친구들하고 나누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특별히 해드릴 부분은 김태동 이사님께서 오늘 이 음식을 모두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 더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지난번 겨울에 우리가 캄보디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기행문을 모집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 글들이 올라와 있는 거 여러분들 아마 기회가 되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잘 쓴 분에게 드리는 상인지 빨리 쓴 분에게 드리는 상인지 상의 제목이 참 많았어요. 나이 제일 많은 사람, 여성, 나이 제일 적은 사람, 제일 먼저 들어올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봉면 선생님, 정막래 선생님, 그다음에 따님인 정사랑양, 김소연 목사님, 네 분에게 상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연 목사님. 우리 정 교수님하고 박소연 목사님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오봉면 선생님 계십니까? 예, 계시는 분만 일단, 두 분이시군요. 나오십시오. 우리 회장님께서 좀 전해주시죠. 이 쌀에, 상은 뭐냐면 쌀입니다. 밥 많이 드시라고. 아직 학생인 정상양에게는 도서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공식적인 모임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인사 나누시고 이 바깥에 준비된 음식 드시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 자식이 우리 조선한다고. 마이크 한 가지만 보세요.
네.